앞으로 공수처가 소환 통보하면 문 대통령이 출석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이랄지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그러한 변론팀의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경쟁적 수사 상황 언급하셨는데 이게 해소됐잖아요. 이제 출석을 안 하면 수사 회피라는 비판이 더 커질 수 있는데 네, 그 점도 대통령과 변론팀에서 말씀드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랑 항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직접 가서 만나셨는지 아니면 전화통화로 연락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기자회견도 좀 대통령이랑 교감하에 하시는 건지. 저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대언론 소통은 곧 국민들께 또는 외국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과 그 변호팀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라도 좀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기도 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교국민담회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지금 유효한지 아직도. 대통령께서 지금 최근에 3번의 대국민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워딩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어떤 워딩으로 했는지 지금 우리 기자분의 말씀을 꼬집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서겠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입장과 또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히실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재에서 보내는 서류들 왜 수치 거부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이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단 선임 늦어지는 게 출석 늦춰가지고 수사 지연시켜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최적의 어떤 변호인단을 이렇게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엄 선포가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었다고 하셨고, 예? 야당에 대한 경고 목적이 있었다고 하셨고, 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거랑 좀 상반된 진술들이 나오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여전하십니까? 그 부분도 다음에 변호인 팀이 조만간 정돈된 답변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로 일어나된 이후에 대통령님 반응은 혹시 어떠셨는지랑요. 김홍길, 윤광준 변호사 외에 추가로 합류한 변호사 혹시 있으신지요? 어쨌든 지금 공수처로 수사가 이렇게 넘어갔다는 뉴스를 저희들이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곧 변호인단에서 또는 대통령께서 언급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이 의원들 다 끌어내라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이 범위가 아슬아슬해지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그날 뭐 이렇게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무장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군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 국회로 간 상황이었고요. 그 넓은 이 의사당, 국회의사당 그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되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마라. 또 그러니까 이 군과 군을 제외한 나머지 거기에는 뭐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는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런 사항까지는 다음에 우리 변호인단에게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항까지 다 일일이 오늘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또 윤 대통령이 내란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가 어떤 법리적 어떤 논거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제의 말씀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정리된 입장을 머지않은 시점에 내놓을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들에게 언론에 그리고 각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이러한 대통령의 그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이 입장은 나중에 변호인단이 발표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짓이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체포지시 대통령이 관련해서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네. 도대체 체포를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설들이 분분하고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도주의 경찰청장 왜 만나셨다고 하시던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시는데 지금 대통령이 체포하는 명령을 안 내렸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근거이시죠? 그 부분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대화를 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전날 안가가 어떻게 하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말할 입장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인단 구성 완료되면 대통령 공천 출석하겠다는 입장인가요? 대통령이 어떤 절차적 어떤 단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이 열리고 변론이 열리고, 예를 들어서 그 재판을,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들이 당사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어떤 상황이 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에 따라서지 그냥 불쑥불쑥 나설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지지도 않겠고. 그러니까 어떤 때가 되고 필요하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당신이 할 말이 많습니다.